문재인이가 최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 김정은을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연장자를 아주 잘 대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뢰의 어떤 이 의미를 상당히 전달하였는데요. 여러분들, 자기 고모부를 호사포로 죽인 자가 어떻게 그 자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고 연장자를 잘 모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전국토가 노동수용소고 강제수용소인데 그 살인 독재자를 신뢰가 한다고 하고 겸손하다고 한다고 겸손하다고 하고 그리고 그들과 평화를 논의하고 총전을 이겼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요 지나가는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많은 순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아주 침을 아주 그냥 절절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번 9월 18일서부터 20일 사이에 평양을 방문한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99.9%입니다. 주민등록상의 국민이 아니라 정신적인 국민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DNA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 100%입니다. 오늘 전에는 그래도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DNA가 100%가 아니라 99.9%일 것입니다라고 약 0.1%나 1%의 그 여지를 남겼었는데 이제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9월 19일날 평양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뭐라고 연설한 내용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밤 15만 관중이 모였다는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를 선전하는 대규모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약 7분 동안 연설을 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박수가 우리와 같았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문재인이가 남측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평양의 핵심 계층 앞에서 사실상 항복 연설을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그 연설 내용 중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북한 살인 독재 체제가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미국을 지키고 스스로 남과 북이 통일하자는, 즉 살인 독재 체제로 통일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네, 잠시 음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 음향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제80차 태극경매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는 덕수궁 대한문입니다. 2부 행사 중에 잠시 음향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음향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 부활 동안에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순간으로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 발전기에 기름을 좀 많이 넣어놔야 되는데 조금 넣다 보니까 발전기가 앵코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문재인은 김정은 위원장과 남과 북 8천만 결여가 손을 다잡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합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조국은 대한민국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또 DNA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머릿속에는 북한과 북한 김정은만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폭스뉴스에서 미국 고든창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은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어떻게 외국의 평론가가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자국의 대통령이 적정과 내통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진짜 얼마나 어렵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엄중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힘내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약 70%의 자유우파 국민들이 있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30%인 똘똘 뭉친 우리 태극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큰 힘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아직 종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모든 작전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만의 경우에 유엔군 사령관이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정권도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이거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황이고 휴전 상황이기 때문에 적국과 내통하는 자는 바로 간첩이기 때문에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함해 주시겠습니다. 북한 가서 항복문서의 사명은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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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NLL을 북한에게 넘겨준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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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1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내고 파탄낸 문재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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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모두 용기와 희망을 갖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투쟁합시다!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나지원 우리 사회자님 올라오시고요. 김철호 회장님 올라오시고요. 도태호 변호사님 올라오시고요. 박성현 주필님, 네. 네, 올라오십시오. 네, 네. 네, 김일 본부장님도 올라오십시오. 네, 올라오세요. 네. 박성현! 네! 네, 올라오시죠. 예, 오늘이 175차 저희들이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방 집회 간 것까지 포함해서 175차 저희들이 태극기 집회를 오늘 하는 것이고요. 대한문 집회만 토요일 정규 집회만 80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백마고지에 우리가 가서 이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 합의서를 규탄하고 지뢰제거를 규탄하는 집회를 백마고지 가서 했습니다. 백마고지 전적지 전망대에 올라가서 아주 백마고지 지피,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적 대성산, 그 다음에 대성산 뒤로 김일성고지, 오른쪽에 평강, 아주 상당한 그 이 전망대가 이 우리 아지피와 적의 지피가 다 보이는 그 곳에서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장소에서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밑에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 전적지를 지키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바로 백마고지 뒤쪽에 약 11시 방향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지금 거기서 지뢰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뢰 제거가 다 끝난 다음에 언제 어느 때 거기서 몰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많이 가슴이 답답했고,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투쟁을 강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을 여적죄로 고발한 그 후속 처리로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이적 세력들을 이 땅에서
축출하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생업과 경주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일념으로 대한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으신 대한민국의 영웅이십니다. 우리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은 교련. 바로 사기 탄핵,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찬탈당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보궐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와 관련된 드루킹의 여론 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5구 대선 보궐선거였기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24시부로 종료되었습니다. 2월 25일 00시부터 문재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불법이고 청와대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빨리 축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과 자유한국당 내 민주화 세력, 5.18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 세력 등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서청대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이 막 에코가 걸리고 답답하다. 음성이 답답해.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국회대요 교련.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교련!
미합 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이지혁 세력들과 북한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미합 정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경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한동안에서 사절까지 힘있게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길을 충만히 받고 우리가 문재인 추출하는데 모든 힘을 쏟습니다. 다음은 순국사회 호국연령 제2연평해전 16주년자 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화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철현 중사, 황도현 중사, 서무원 중사, 박도혜 병장, 그리고 천안함 46용사, 마리론 해병대 영웅 오영사인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준호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호 병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곳에 항거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환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정명 26사 5인과 고 고경표, 김한권, 조인환,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국민교육헌장을 낭독을 지난 주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 국민교육헌장 좋은데 그 현재 우리가 강하게 투쟁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하다는 그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국민교육헌장을 오늘까지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계속해요. 예. 오늘 아무튼 뭐 국민교육청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 문제는 국민교육헌장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또 전체적으로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살려 안으로 자주동맹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이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자바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임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논일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붙여둔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 정신의 저런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만이다. 길이 후에 물려줄 영의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간의 슬기를 모아 주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7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다음은 개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은 오늘 연설에 나오신 세뇌타출 유튜브 운영자이신 우리 박성현 주풀님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 어디요? 예. 대한민국의 국가화해, 국군 해체, 경라도 항복선언, 문재인 이적 세력 규탄, 한미동맹 파괴 세력 규탄, 미국의 서로 한미동맹을 다지는 땡큐 엄마르카 제175차 태극기 혁명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 사회자 우리 나지원 동지를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서로 힘을 주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모인 건 헌법수호입니다. 자, 헌법수호! 한미동맹!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들은 계속해서 이제 한미 동맹 파괴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저쪽 시민단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주시하면서 오늘 태극기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9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북한군 남침 길 터주기 집회 철수, 지뢰 제거 등 국군 무장 해체, 규탄, 최정방, 중부전선 긴급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를 우리 김초롱 부회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9.19 평양선 군사 분야 합의서, 북한군 남침 길 터주기 비철, 지뢰 제거 등 국군 무장 해제, 규탄, 최전방, 중부전선 긴급 내신 기자회견 성명서.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과 문재인 이적 세력 간에 서명한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위반에 김정은에게 공산혁명 전권 위반 합의서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위 군사 분야 합의서의 세부 내용 및 현 문재인 이적 세력의 추진하는 집회철수, 지뢰제거 등의 행태는 국군 무장해제와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아니라 여전히 시간 끌기 작전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월 하순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고 밝혔으며 북핵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38선의 관측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이적 세력은 강력한 한미동맹 기조 속에 단일한 핵 대응을 하기보다 남북관계 진전만을 우선하며 사실상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군사 분야 합의서는 사격과 기동훈련 등 군사훈련을 중지시켜 우리 군의 손발을 묶었고 비행금지 구역까지 설정해 감시 눈까지 가렸다. 또한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은 여전히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이적 세력의 반대한민국 정체는 9.19 평양 방북이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인 일련의 행태, 즉 최근 14선언 11주년 기념 방북에서도 많이 드러난다. 평양에는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는 전혀 없이 북한 주적의 인공기와 전체 불명의 한반도기만 등장했다. 또한 문재인 이적 세력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이런 반구 거론하지 않았다. 반면 수백만 동민 미국과 유엔군을 살상한 6.25 남침 주번 김일성의 날조된 신화에 무대어 종북 수령주의자들의 성직격인 백두산 순례라 일삼았다. 문재인도 외무부 장관이라는 명령와도 대한민국의 혈맹 미국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북한 입장만 대변할 뿐 태극기 배지조차 착용하지 않고 방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서명조차 온전히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밀반입하거나 14선언 기념을 핑계로 거액 체류비와 숙박비 등을 관례를 깨고 전액 대한민국 혈세로 지원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 유엔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고 있다. 특히 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경악 그 자체이다. 북한은 자유도 인권도 없으며 여전히 수십 년간 추구해온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습체다. 과거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퍼준 자금은 국제세습 체제만 연장했으며 사실상 민족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 수십 개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재 문재인 세력이 강행하는 집회 철거와 지뢰 제거 등은 우리의 군사적
상황만 일방적으로 악화시키는 조치요 북한군의 남침 앞에 스스로 길을 터주는 이적 행위이다. 특히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은 DMZ 내 모든 활동이 유엔사 권한이며 GP 철수 역시 유엔사 권한이지 한국 정부 권한이 아니다. 준비 태세에 분명한 차질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이적 세력의 일련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한미동맹을 정면으로 해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문재인은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영토 보존 의무, 헌법 제69조 국가 보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주적에게 사실상 주권을 팔고 강력을 바치는 최악의 반역 행위로 적국과 합시하여 대한민국을 항적하는 행위, 즉 여적죄에 해당하므로 이 혁명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이적세의 위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9.29 평양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여적 행위로 패전국이나 서명할 수준의 항복 문서다. 즉각 폐기하라! 문재인 세력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미군 철수,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오랜 적화 공작의 첫 단계여 평화가 아니라 사실상 한반도의 전쟁을 불러오는 반민족 선언이다. 종전선언 결사 반대한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는 군부대 감축, 군사방어 시설 해체, 휴전선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지뢰 제거는 북한 남침에 길을 터주는 이적 행위이다.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자유통일 대통령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2018년 10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명서 낭독하신다고 큰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호 때문에 아주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든지 마이크를 잡는 것은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인사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인사를 기대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은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문여적이라고 합니다. 어제 출범했죠. 그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 성명서를 우리 국본에 가장 일 많이 하신 양기본 본부장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문여적 출범 기자회견 성명서. 2018년 9월 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명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해제, 우리의 주적 김정은에게 항복을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위에 있는 문재인을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는 2018년 9월 21일 여적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의 여적죄
독재 고발은 매우 이중하고 크나큰 사안이기에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차원이 아닌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저항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야 하기에 전 국민이 공동 고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 추진할 수 있는 문재인 여적제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문여적을 출범하게 되었다. 북한은 2018년 현재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한 바 없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이고 1950년 김일성은 구소련과 중공의 지원하에 기승남침을 자행 수백만의 사상자와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1953년 유엔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에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 수만 건의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민족화해와 평화라는 명분으로 거액을 북한에 지원하고 양보를 거듭해왔다. 핵개발 야욕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계해 육자회담 등 무수한 회담과 협의, 약속을 거듭하며 경제적 지원 등 온갖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모든 선의는 공산주의에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 독재 및 그 체제 유지와 자유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핵무기 개발과 핵미사일로 돌아왔을 뿐이다. 북한은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포함 언론 출판, 집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으며 수십만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체제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을 북을 테러 지원국으로 전격 지정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시행 중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북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휘에서 2018년 9월 19일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케 했다. 이 합의서는 기존 NLL을 무시하고 서해 안충 수역을 규정하였는 바 그 직선거리는 북 50km, 남 85km이다. 직선거리 35km 기존 영해 면적과 비하면 육안으로도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 양보다. 이는 기존 영해 경계선인 NLL을 포기하고 3배 이상 큰 넓이의 해역을 북한의 안충 수역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우리 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주먹고 38선 이남이 남아나 70년 피눈물과 땀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의 신성한 주권과 강역을 제멋대로 적국의 이익을 위해 내어주는 행위이다. 적국이란 대한민국 형법 제10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것은
형법 93조의 여족죄에 해당한다.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문재인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문서에 서명할 지시할 권한조차 없다. 주지하다시피 대한민국은 2016년 말 이래 급속도로 적화 혁명이 진행 중이다. 당시 종북 언론 노조가 장악한 방송 언론의 허위 보도가 현지 대통령에 대한 광적인 마녀 사냥을 촛불 폭동으로 이어졌다. 2017년 3월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적 결정으로 인해서 5.9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문재인은 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보궐선거로 집권한 만큼 부정선거 논란을 떠나 근본적으로 보궐대통령이다. 보궐대통령 임기 규정은 헌법 및 법률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녀 임기는 즉 2018년 2월 24일 이후에는 물러나야 하는 함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문 씨는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을 참칭 헌법과 국민 의사를 무시하여 적국의 주권을 팔고 강역을 바치는 최악의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자격도 없는 자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자행 중인 이적 행위로 원천 무효이다. 백보양보하여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해 문재인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간주한다 해도 그 경우 역시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의 영토 보전 의무 및 헌법 제69조 국가보위 의무를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통치 행위로 용납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해도 여적죄와 같은 외환의 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다. 국보는 이미 문재인의 이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비상한 시국 흐름 속에 문재인 여적죄 고발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보다는 대한민국 자유 보수 우파 및 전 단체 및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태극기 국민의 의견이 대세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범국민 조직 결성을 위해 문재인 여적죄 공동 고발 국민운동 본부를 새롭게 출발하는 바이다. 각계각층의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8년 10월 12일 문재인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 출범준비위원회
우리 여기 군가 나올 때 앞에서 터키 멋지게 플레이시는 분 멋있죠? 예, 이분은 강원도에서 오신 분입니다. 119 구조 대장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요 주위에 저희가 지금 310 특명단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집회 부근에서 터키를 들고 술을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명단께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저쪽은 우리를 보고 아주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갇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서 태극기를 들고 술을 드신 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 드십시오. 왜 동지님들을 욕보이십니까? 우리 그분들 보시면 혼내주십시오. 딴 데 가서 술 드시라고. 왜 여기 와서 술 드시냐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 터지면 이 국본 지휘부들은 암묵적 동의를 해서 모두 제재를 받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도 오늘 국본 텐트에서는 저렇게 봉사자분들이 나오셔서 회원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돈 10,000원 넣었다고 지난번에 우리 조사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본은 임의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금 모금함이 아닌 당당하게 저렇게 회원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원으로서 돈을 내는 것은 상관이 없으시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며 310 특명단 분들께서는 주위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시면 다 보내십시오. 왜 여기 와서 술 드시냐고. 댁에 가서 술 드시라고 하십시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니어스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문씨 대통령이 아닌 김정은 하수인이라고. 자,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오셔서 우리 결의를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시자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어제 여적죄 공동고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여적죄라는 것이 법정형이 사형이고 무거운 죄다 보니까 그것을 공동고발하는데도 상당히 마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1000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이미 공동고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결의가 예사로운 결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 우선 뒤로 한번 시청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시청을 보면 대형 걸개로 엉뚱한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저런 대형 걸개 사진이 대한민국 심장부에 시청 벽에 걸려 있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비록 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당장 저 걸개를 떼버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저 걸개를 불태워버리는 의식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손가락을 뻗어서 김정은을 가리켜 주십시오. 자, 저를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은 살인마다! 김정은은 살인마다! 김정은 체제는 지옥이다! 김정은 체제는 지옥이다! 예,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약 100 몇십 년 전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는 노예제를 유지하거나 확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 가운데에도 있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옳았다.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지금 이제 와서 노예제가 옳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아직도 미국의 노예제보다 더 가혹하고 인간의 영혼까지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2,500만 우리 동포를 노예 상태에 몰아넣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거나 확산하는 것이 옳다는 정신나간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러한 살인마 김정은, 지옥과 같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 확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문재인은 인류의 반역자고 대한민국의 역적입니다. 같이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김정은 체제 유지 확산하는 문재인을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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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군사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동부 비행금지 구역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군사 전문가 분들에 의하면 이번 비행금지 구역의 설정은 오히려 남침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 지뢰 철거하고 GP 철수하고 대전차 방어벽을 철수한 상태에서 정찰 비행도 못하고 심지어는 전차가 공격할 때 대전차 화력을 가진 아파치 헬기가 훈련도 못하고 비행금지 구역에서 지형 지물을 파악하지도 못하게 했으니 전차력을 앞세운 북한 주 공격력이 휴전선을 넘어오기 얼마나 쉽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북한의 수단 주장을 그냥 가서 멀거니 합의해 주고 왔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분통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군사합의의 법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자, 비행금지 구역은 비무장 지대를 포괄하고 있는데 비무장 지대는 유엔 협정, 휴전협정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의 관할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영공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합의하고 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유엔 사령관으로 지명된 에이브람스 지명자가 미국에서 말한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어떠한 행동도 유엔사의 관할에 속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 아래에 10km, 20km 비행금지 구역이 문제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새로운 영역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수복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수복지구라는 것은 38선 이북 휴전선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38선에서 분단이 되었는데 북경의 6.25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다시 북진해서 38선 이북으로 북진해간 주체는 유엔 사령부입니다.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최초엔 안보리 결의, 나중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유엔 사령부의 관할하에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국군의 작전권도 유엔 사령부로 휘하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38선 이북의 지역은 유엔 사령부에 의한 군 점령 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령 지역으로 전쟁이 수행되다가 휴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8선 이북 휴전선 이남의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유엔군의 점령지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정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과 유엔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그때 유엔 사령부는 행정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정, 입법, 사법 넘겨주었지만 딱 하나 군사 관할권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숨겨져 있지만
이러한 수복지구 경기 연천, 철원, 김화, 화천, 그리고 인제, 양구, 고성, 양양 이 넓은 수복지구는 아직도 군사 관할에 대해서는 유엔 사령부의 관할에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주한미군을 포함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법원에 대해 명확히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가처분 신청의 가장 적격인 원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입니다.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연천, 철원, 김화, 화천군, 인제군, 그리고 양구군, 그리고 고성군, 양양군 일대 38선 이북 지역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곳에 계신 한 분이라도 원고가 되시면 가장 적격으로 이러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긴장했는지 구호를 잊어버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남침 유도하는 군사합의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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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태호 변호사님 멋있죠? 네. 진짜 지금 이 시국에 저는 도태호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도태호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태호 변호사께서 부탁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여적 재고발 원고 한 분을 찾고 있습니다. 6.25 이후 38선 이남 유엔사 간할 수복 지역입니다. 잘 듣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화번호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연천, 화천, 철원, 양구, 양양 이쪽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애국자님은 02-3117 5251 우리 유튜브 PD님들 좀 잘 적어주셔서 방송에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천, 화천, 철원, 양구, 양양 쪽에 주소를 두고 계신 거주자분은 02-3117에 5251로 전화 주십시오. 지금 문재인은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우리 민족끼리 저들이 얼마나 수구, 꼴통, 좌파인지 70년 동안 저 김일성 3대 세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 보고 수구 꼴통이랍니다. 누가 수구 꼴통입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 이 나라를 그야말로 보릿고개에서 밥 한 술 못 먹던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해 놓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산업화 시대로 정말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배님들 스스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저희 40대, 30대들은 선배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말을 다시는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 외쳐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절대 사용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 수구 꼴통 좌파들은 우리 민족끼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경화 씨가 폼페오 장관에게 단단히 혼이 난 것 같습니다. 아주 꽃이죠? 더 혼이 나야 됩니다. 미국에 더 혼이 나야 되고 더 정말 구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제 세대 이분을 자유사상파의 스승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문 대표이시자 유튜브 사연의 탈출 대표이신 백모 박성현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재인 흉내를 낼 테니까 야유를 해주세요. 문재인이 A4를 쓰기 전에 저는 이렇게 A4를 접어서 써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연설은 접은 A4로 했었습니다. 자, 너무 우울해서 잠시 웃고 시작하려고 너스레를 떨어봤어요. 지금 요번에 이제 강경화가 폼페오한테 영어로 표현하자면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 are doing? 야,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무지막지한 욕을 먹었어요. 왜냐? 군사협정 때문에 욕을 먹었습니다. 그게 아까 도태호 변호사도 말을 했지만 DMZ 지역에 영공으로 비행기가 못 뜨게 만들어 놓으니까 미군이 하는 말이 뭐냐면 DMZ 아래 미군 그 초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부상자 생겨서 전번에 총 맞아서 탈북한 회축 많이 나온 북한 병사 그 사람도 DMZ 안에서 철책 안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때도 헬기가 가서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상자 생겨가지고 헬기 뜰 때마다 평양에 허락 맡아야 되냐?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마음대로 축소하겠다고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미 해병대 사령관인가 하는 사람이 아니 한국과 같이 혹한과 혹서와 산악과 바다와 강이 있는 그런 좋은 데서 왜 훈련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게 또 야지를 놨어요. NLL 내준 건 난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종전선언입니다. 지금 강화 입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떠들어온 소리가 뭐냐면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목록 제출 없이 사찰에 관한 약속 없이 먼저 종전선언부터 해라.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의 입장인 것으로 그렇게 미국을 푸시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걸 하는 순간 유엔사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유엔사의 입지가 왜 중요하냐? 저기 유엔 깃발 누가 들고 계시던데 한번 들어주세요. 저 유엔 깃발이 왜 중요하냐면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유엔 깃발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을 미 8군 깃발, 성조기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엔 깃발을 갖고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저절로 안보리의 유엔 임시 행정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맞는 깃발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찢어발기자는 문재인 정부 혹은 그것을 찢어발기자는 김정은은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러한 행보가 이어지니까 야, 이거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가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김정은과 손을 잡고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가는 거 아니야? 그러한 의구심이 이제 미국의 정보계통뿐만 아니라 혹은 일본의 정보계통뿐만 아니라 혹은 어느 일정 국가의 정보계통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언론 사이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듣보잡이 아니에요. 그래도 코넬 대학 나왔고 저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저서도 많이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평론가 고든창. 이 사람은 중국인 아버지와 스코틀랜드 계열의 백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연세가 작진 않아요. 저보다 많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뭐라고 말을 했어요? 문재인은 간첩일지 모른다. 간첩이 아니더라도 간첩으로 취급해야 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를 파괴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그가 사는 대한민국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고든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든창은 굉장히 반중 입장이 강한 강경평론가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10월 10일 날 일본의 니온 게이저의 칼럼에서 뭐라고 나왔냐? 고든창과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편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편이다. 니온 게이저가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는 우방의 정보계통에 있는 데만 문재인 정부를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언론, 일반 지식인, 일반 정치인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우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가 바로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거 사실 주권 침해입니다. 굉장히 비외교적인 언사죠. 굉장히 기분 나쁜 언사입니다.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미국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hey won't do anything without our approval입니다. 그때 윌랏은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비례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미국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종북 친북 나가 죽으세요. 미국 대통령한테 이런 말 듣고 촛불 한 번 못 들고 횃불 한 번 못 들고 인간띠로
미국 대사관 한번 못 포위하고 인간뒤로 미국하고 기지하나 못 포위하고 너희들은 이불 속 장군이고 배시가 불러터진 식충의 하루만이다. 자, 그러나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극에 달하면 거꾸로 뒤집힙니다. 달이 차면 기웁니다. 그렇죠. 이 지경이 되니까 미국의 선택 포인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우파적, 애국적, 자유민주적 그러한 성향이 명확하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부가 김정은을 끼어들고 북한 인류 최악의,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사교 체제를 끼고 돌기 때문에 저거를 살려놓으면 남북이 합작하여 남북이 하나 되어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이 들어와서 한반도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서해가 중국의 내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보듯이 뻔히 내다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라도 북한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유일한 선택점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자살골을 너무너무 잘 넣어줘가지고 이제 미국이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 외에는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맞지요? 제가 땡큐 하면 힘차게 문재인 외쳐주세요. 세 번 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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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오늘 저녁에 저희한테 땡큐 소리 듣고 잠 잘 잘 겁니다. 이제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박자를 좀 넣어야 돼요. 한번 따라했어요. 이거요 굉장히 진심 어린 진심을 담아서 진심 어리게 비꼬아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잘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잘하고 있다. 제가 문재인 하면 딱 이 템포로 해주세요. 문재인 잘하고 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 문재인 잘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을 접수 평정해서 북한을 해방시켜서 북한의 유엔 주도의 임시행정기구 UNTA, UN 트랜지셔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설치하고 북한 2,500만 주민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질서와 개인과 존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내달리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1등 공신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우리 담대해져야 됩니다. 우리 담대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예감이 이제 번져나고 있죠. 트럼프 보고 개 쌍욕하던 사람들 앞으로도 쌍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갖고 논 겁니다. 지난 6-7개월 동안 갖고 놀면서 미국 경제는 4% 이상의 고속 성장 기조로 들어섰고 중국과 전쟁을 벌여서 중국의 손발을 묶었고 이제 북한을 유리할 차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예감이 대한민국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태극기 물결도 앞으로 급속한 시간 안에 점점 더 부풀어 갈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면 고기가 옵니다. 저희 태극기가 활발해지면 선수들이 꼬입니다. 국회의원 빠질한 자들, 정당 정치에 있는 자들이 입헌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가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되면 여기서 마이크를 잡으려고 저 백모의 어깨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요? 아니, 오라 그래야 됩니다. 그때 백모 안 세우더라도 오라 그래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는 과거의 행적을 묻지 말고도 오라 그래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문재인에게 결정적인 종북 친북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원칙은 뭐냐? 첫째,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맞죠? 제가 박 대통령 하면 즉각 석방 외쳐주세요.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박 대통령 즉각 석방! 또한 지금과 같은 궐석 인민재판으로 타락한 재판을 걷어치우고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제가 박 대통령 하면 공정재판 해주세요. 박 대통령! 박 대통령! 박 대통령! 가장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 끌어내릴 때 조선중앙도와 포탈 조중동포가 앞장서서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최태민의 악력이 씌웠다. 최순실의 아바타다. 최순실이 타블렛 PC로 일일이 연설문을 고쳐줬다. 비아그라를 먹고 청와대에서 그룹 섹스를 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낮잠 쳐자면서 성형수술 받았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제는 다 거짓임이 밝혀진 그러한 인격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그 잘난 미디어나 그 잘난 언론이 우리가 그때 인격살인 저질렀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까? 그 인격살인에 대해서 법정의 이슈에 대해서 법정에서 안 다뤄지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이걸 아예 법정에서 다루지지도 않아요. 이 법정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회복을 주장해야 합니다. 제가 박 대통령 하면 명예회복 해주십시오. 박 대통령 명예회복! 박 대통령 명예회복! 박 대통령 명예회복! 그래서 이 세 가지 3대 원칙을 이 자리에 서게 될 조금 있으면 우리의 힘이 10만, 50만, 100만을 갈 때 마이크를 잡히며 이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그 잘난 정당 관계자, 그 잘난 국회의원들한테 박 대통령에 관한 3대 원칙을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맞죠? 즉각석방, 공개재판, 명예회복, 이 3대 원칙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들께서 3대 원칙 선언하라. 3대 원칙 선언하라. 3대 원칙 선언하라. 청중이 외쳐줘야 돼요. 같이 하시죠. 3대 원칙 선언하라. 3대 원칙 선언하라. 3대 원칙 선언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거 선언하는 순간 사실상 반성문 쓰는 거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힘으로 박 대통령을 끄집어내는데 선복에 서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선복에 백모 같은 자 100명 서봐야 아무 힘 안 받습니다. 그 선복에 국회의원 5명 서는 게 훨씬 더 힘 받습니다. 근데 그 뒤는 누가 맞춰주냐? 바로 우리 대역시 시민이 맞춰줍니다. 앞으로 2주 후 10월 27일 날 여러 시민단체와 여러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서 거대한 태극기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7일 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야 합니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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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모 박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할 것을 모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백모 박성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 27일 날 대대적인 태극기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 국보는 국본보안관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집회에 국본보안관을 두어 아까 같이 저에게 주변에서 술을 먹고 있다든지 또 우리 교통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본보안관이 되고자 하신 분들은 이따가 마치시고 여기 앞에 오시면 됩니다. 어느 분이 오시냐? 그래도 좀 건강하셔야겠죠. 유단자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분에서 특수 업무를 보신 분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우리 국군보안관 만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솔직 담백하고 예의 바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고 예의가 바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김정은을 마치 인기 연예인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고모모를 곡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 이복형을 독극물로 죽입니까? 문재인 씨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똑똑히 이번 삐뚤어져로 말은 바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대 TV 대표이시자 우리 태극기 집회 사회자의 우상이신 손상대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손상대를 알려드렸건만 아직도 제게 카톡을 보낸 분이 송상대 아니면 김상대를 보낸 분이 계십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손상대를 모른다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 없고 이 아래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요거 귤 하나 먹으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먹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 드릴 테니까 이걸 받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로또 복권 꼭 사십시오. 이쪽에 달래. 자, 갑니다. 아무도 못 받았으면 아마 로또 복권은 안 될 거로 보고요. 제가 사실은 목소리 크다고 자랑을 했는데 요즘 여기 나와서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많아요. 나도 이 정도 되면 큰일 났다. 오늘부터 지리산을 가든지 백두산을 가든지 어디 가서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여서 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제대로 됐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안보 재앙이면 여러분은 경제 재앙으로 하답을 합니다. 안보 재앙! 안보 재앙! 안보 재앙! 아이고, 이건 목이 잘 안 되네 이게. 제가 지난주 토요일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미역 앞에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구미 생기고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텐데 왜 모였느냐? 구미 시장이라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겠다고 좌파 꼴값을 하고 좌파졌길래 내려가자. 내가 내려가서 구미 땅을 한번 쥐고 흔들어 놔야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다가 고속버스를 보니까 야, 이 고속버스 저 밖에 경부 고속도로에는 우파들만 다녀야지 좌파놈들이 차를 끌고 다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
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없는 돈 빌려다가 나라 한번 잘 살려보려고 서울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를 닦을 때 그 고속도로 닦지 말라고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길바닥에 누워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공동 정범인 좌파놈들은 경부 고속도로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을 듣고 구미나 울산이나 부산이나 경주나 상주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앞에 가서 고속도로 앞에 팻말을 들고 있자 좌파 출입금지 맞잖아요. 반대를 할 때는 그렇게 악을 쓰고 하던 놈들이 결국은 경부 고속도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파렴치범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탈원전 대국민 사기를 쳤습니다. 좌파 환경론자들의 말만 듣고 아니면 그 이상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벌어졌던 원전 사고는 원전 고정의 사고가 아닙니다. 쓰나미에 의한 사고를 원전 사고로 거짓말을 쳐서 대통령은 사람이 대국민 앞에서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게 저도 연설을 보고 잘 몰랐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원전 1세대 전문가이신 우리 이성 박사께서 야 저거 사기다! 저게 어떻게 쓰나미로 난 사고를 원전 사고처럼 부풀려서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게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고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걱정을 들어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걱정을 더 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걱정 더 하게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좌쪽으로 물이 들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고 우쪽으로 물이 들면 국민을 편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좌측으로 이상하게 생긴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저 뒤에 누가 모르고 손을 들었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여러분들이 당하시고 먹은 오늘의 이 슬픔이 바로 젊은이들이 갖고 가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제가 젊은이들아 오늘의 이 아픈 미래는 여러분들은 바로 너희들의 미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끄럽다. 뭔지 알죠? 오늘의 젊은이들아 오늘의 이 아픔이 이러면 여러분들은 너희들의 미래다 이렇게. 젊은이들아 오늘의 이 아픔이 너희들의 미래다. 젊은이들아 오늘의 이 아픔이 너희들의 미래다. 그래요. 우리가 3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흔들 때는 누가 믿고 누가 때려 죽이고 싶고 누구를 쫓아내고 싶은 이거보다는 맨날 허구한 날 정권만 탐욕에 눈이 멀어있는 이 좌파들보다는 쓰러져가는 망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그 땀의 가치를 모릅니다. 태극기를 들고 오지 않는 자는 애국심이 가지 모릅니다. 바로 이 가슴 속으로 넘치는 이 애국심 하나로 오늘 망가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꼬대로 잡고 못 쓰러지게 만들어서 자라는 우리 아들, 우리 손자, 손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 태극기를 들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는데도 앞에 유튜브님이 하품을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시는 가짜뉴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될 수 있으면 진실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유튜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제가 졸업했던 서청대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꿋꿋하게 이렇게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계시는 유튜버들을 위해서 박수는 안 되고 함성 3초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튜브 찍고 계신 분들은 일어서서 저 뒤쪽으로 인사 좀 하세요. 와, 해주면 인사도 해줘야지. 제가 인사를 속인 이유는 유튜브를 찍고 앉아있으면 여러분은 뒤통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잘생긴 사람이야. 나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서 돌아서서 한번 보여드려야 아, 저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내게 족쇄만 안 채워졌으면 내가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냥 가슴이 깝깝해서 한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없는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데 원래 묘하게 내가 없는 1년 사이에 대한민국이 모조리 벌겋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졌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대한민국 태극기 집회가 사분의 1 됐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태극기, 그리고 여러분 손에 아직도 차고 넘치는 이 애국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애국심을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지하에 계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봐, 진철이, 내가 그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18년 동안 이렇게 태극기를 오래 흔드는 민족은 처음 봤어. 그들이 누구야?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대한민국에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차고 넘치면 아무리 빨간 물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있더라도 그 빨간 물을 애국심만으로 모조리 하얗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목 좀 세게 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주는 이런 애국심들이 오늘은 별것이 아닌 것지만 세월이 지나고 먼 미래 우리 젊은 나이들이 누군가는 오늘 몽당 연필로 한 줄 한 줄 쓰내려간 이 오늘의 태극기 역사를 보고 5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던 이런 나의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논문이 쏟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 문재인과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훗날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낙원 아마 지상천국이라는 그날이 오면 적어도 15년 후에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안 되면 내가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따져봐도 자국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북한의 그 김정은이도 나이는 젊지만 요놈이 아주 겁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연말쯤에 한국에 가면 요 답방하면 나를 제일 먼저 공격할 놈이 누굴까? 요렇게 보니까 저는 아니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누군가는 있을 텐데 큰일 났구나. 그게 바로 누군지 알죠? 태극기 부대! 태극기 부대 중계도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 김정은이 요놈의 새끼가 지 부하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봐 내래 그 한국 가고 싶은데 그 한국 가면 그 가장 금단의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으니까 김영남이가 이렇게 갑니다. 한국에 태극기 든 사람은 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나는 태극기 든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요. 남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은 남자가 안 지켜도 여자가 다 지킵니다. 여자 중에도 아줌마가 지킵니다. 앞으로는 태극기 집회 나올 때 아줌마들은 집에서 쓰다 남은 아니면 재활용 안 되는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십시오. 못된 놈들 몽둥이로 패기보다는 후라이팬으로 대갈통을 빵 때리면 세상에 빨간 물이 빠져나가서 지정신이 돌아오겠죠. 중계는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행진 이상하네. 나는 뭐 좀 할라 그러면 내려가야 되고 3시간 하고 싶으면 5시간 하라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 통합집회나 아니면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1박 2일의 연설을 한번 제가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잠재했던 가슴 속의 우라통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가슴 속의 화 이런 것들을 모조리 밖으로 표출시키는 사람 저밖에 있겠습니까?